바이든 취임이 시진핑에게 좋은 소식일 수 없다는 유력한 분석이 있습니다. 트럼프 퇴임으로 중국에 대한 미국 압력이 줄어든다 해도 그의 당내 입지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이일 희망지성 보도에 따르면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정치평론가인 장텐양은 바이든의 좌파 정책으로 이미 미국은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며 중국 내부적으로 심각한 투쟁 양상에 돌입해 소모전을 치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바이든의 트럼프 정책 지우기로 표면적으로는 공산당 편으로 형세가 기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럴 때일수록 공산당 내 정파 간 권력 투쟁이 더욱 격렬해진다는 겁니다. 장텐양은 방증 자료로 1월 22일 제19차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진핑이 세 가지 정치력에 대해 언급한 걸 예로 들었습니다. 앞서 시진핑은 지난해 12월 중앙정치국 민주생활회와 올해 1월 11일 성부급 주요 지도 간부 심포지움에서도 동일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이 무려 한 달 만에 3번이나 정치적 판단력, 정치적 이해력, 정치적 실행력을 강조한 것은 각 파벌 실세들에게 보낸 경고 메시지라는 분석이 유력합니다. 누가 진정한 지도자인지 판단하고 지도자의 생각을 파악해 지도자가 원하는 걸 실행하되 이에 반할 경우 정치적 부패를 앞세워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입니다. 장텐양은 중공의 이 같은 정치 상황을 두고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곽가 계책을 예로 들어 독특하게 분석했습니다. 1800년 전 삼국시대 원소와 조조 사이에서 벌어진 관도대전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통해 지금의 중공 상황을 예견한 것입니다. 조조는 관도대전에서 원소에게 이기긴 했지만 원소의 죽음 이후에도 원소 세력의 전투력이 조조 진영보다 막강해 고전분투했습니다. 그러다 원소가 아들인 원상, 원이 원당과 외족과 고관에게 애계주를 할당해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조치한 걸 알고는 과감하게 전투를 중단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이 줄어든 원소의 후손들은 권력 다툼 소모전에 돌입했고 조조는 내분으로 균열된 틈을 이용해 병력을 파견해 대승을 거둡니다. 패전병이 되어 요동으로 도망치는 원상과 원희를 쫓던 조조는 책사곽가가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써보낸 편지를 읽고는 당장 추격을 멈췄습니다. 어리둥절한 병사들에겐 기다리다 보면 요동태수 공손강이 원상과 원희의 머리를 잘라보낼 것이라 했고 얼마 후 조조의 말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책사곽가는 조조가 원상원의 형제를 끝까지 추격하면 공손강이 자신을 침공하는 것으로 여겨 이들 형제와 손을 잡을 것이요. 추격하지 않으면 공손강 스스로 그들 형제를 죽여 조조에게 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한 곽가의 계책이 주요했던 겁니다. 외부의 압력이 완화되면 내부적으로 억눌려둔 갈등이 폭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로 현상이기도 합니다. 조조와의 전투에서 협력한 원소의 후손들이 외부의 압력이 줄어들자 권력 다툼에 휘말렸고 이는 공손강과 원상 형제와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논리였습니다. 트럼프의 강공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시진핑에 대해 불만 표출을 자제한 세력이 바이든 취임으로 억눌려둔 갈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진핑이 내건 정치적 부패 척결이 당내 핵심 세력의 이익을 건드렸을 때 각종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이든 등장으로 미국이 쇠퇴의 길로 접어들어도 중공 스스로 내부 투쟁이 격화돼 미국을 장악할 역량을 소모해버린다는 겁니다. 장텐양은 미국의 삼권 분립이 바이든을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면 미국의 쇠퇴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향후 공화당이 결집하면 2022년 상하원을 탈환할 확률이 높고 주의회에서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바이든 때문에 미국이 약해진다고 해도 내부적으로 갈등과 투쟁의 본성을 안고 있는 중공에게는 결코 좋은 여건이 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